저는 김민우, 올해 56살입니다. 2년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살았죠.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퇴직 당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박스 하나에 개인 물건을 담아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직원들의 연민 어린 눈빛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면서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수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남편다운 남편을 볼 수 있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대화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한가해지니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정 때문에 만남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24시간 함께 있으니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특히 잠자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수진은 제가 다가가면 미묘하게 피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수진 옆에 누워있으면 함께 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남편다운 남편인가?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던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돈 문제가 아니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그 말에 더 상처받았습니다. 저와 있는 게 지루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은 동네 카페 블루베리 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단골 할머니가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활기찬 모습이었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에서의 수진이었습니다. 일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면 나 좀 피곤해라며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사장님이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며칠 후 수진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우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내일은 더 일찍 와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수진의 답장에는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확인했어. 이 정우라는 사람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 큰 소리로 싸우게 됐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할 때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야.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신 눈에는 그냥 오래된 가구 하나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낸 후 저는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블루베리힐 카페에 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수진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밝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카페 사장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니 평범한 직장 상하 관계였습니다. 나오려는데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수진 씨 남편분이세요? 수진 씨가 남편 자랑을 많이 하셔서요. 수진 씨는 정말 성실하고 일 잘하세요. 정우의 말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의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수진과 정우 사이가 아니라 수진과 제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카페에서는 그렇게 밝게 웃는데 집에서는 왜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울까? 솔직히 말할게. 카페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 집에서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수진아, 내가 그동안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미안해.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수진아, 나 변해보려고 해. 당신이 집에서도 카페에서처럼 웃을 수 있게. 나도 노력해볼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여전히 잠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목욕탕 사우나에서 일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전직 산부인과 의사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부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8년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권태기 시기네요. 솔직히 물어볼 게 있는데 부부관계는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요즘 좀 소원해졌어요. 아, 역시 남자들은 대부분 착각을 해요. 자기 방식대로만 하면 아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죠.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빠르고 직접적인 걸 좋아하지만 여자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특히 입으로 하는 애무는 더욱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갑자기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바깥쪽부터 천천히 입술로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이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아내의 호흡에 맞춰서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멈춤의 힘을 알아야 해요. 계속 자극만 주면 피곤해져요. 적절히 멈춰서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죠. 집에 돌아와서도 할아버지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카페에서 돌아오면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하루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내니 수진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진아, 오늘 밤에 우리 좀 가까워져 볼까?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줘. 급하지 말고. 침실에서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수진을 오래 안아줬어요. 그 다음 바깥쪽부터 천천히 입술로 애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간 했는데도 수진의 반응이 예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지면서 결국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민우야, 잠깐. 오늘은 그냥 자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진아, 다시 한번 해볼까? 지난번처럼 급하게 하지는 말아줘. 이번에는 정말로 천천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0분 정도 안고만 있었습니다. 수진의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바깥쪽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멈춤이었습니다. 수진이 조금 반응을 보이면 잠시 멈춰서 기대감을 높였어요. 리듬도 수진의 호흡에 맞췄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수진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좋아. 계속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민우야.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수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거든요. 한참 후에 수진이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거야? 물론이지. 평생 너만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많이 외로웠어.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이었어. 나도 그랬어. 이제 보니 우리가 정말 대화가 없었구나.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나도 노력할게. 그날 밤 이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일상 전체가 변했어요. 수진이 웃는 횟수가 늘어났고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 할머니 손님이 나한테 며느리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더라. 뭐? 왜? 내가 너무 밝고 예쁘다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대화가 됐습니다.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평상시에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것들이 늘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다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변화를 바로 알아보셨어요. 젊은 친구,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술에만 의존했는데 수진의 마음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고요.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여전히 즐거워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게 됐어요. 여보, 나 오늘 일찍 끝나서 저녁 같이 해도 될까? 물론이지.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결혼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마찬가지야.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분명해졌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내 새로운 직업인 것 같아.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수진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카페에도 놀러 갑니다. 정우 씨와도 친해져서 가끔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잠자리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소통 방식이 됐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원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민우야, 우리 이제 진짜 부부 같다. 원래 부부였잖아. 아니야,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수진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부부가 된 건 이제부터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56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퇴직으로 잃었던 자존감을 다른 방식으로 되찾았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성취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도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서로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충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가볼까? 젊었을 때 못 가봤잖아.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명예퇴직 후 무너졌던 제 인생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진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좋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의 밝은 모습을 이제는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걸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더 깊고 더 섬세하고 더 따뜻한 사랑 말이죠. 56에 찾은 새로운 삶.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과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 기대됩니다.